힙합 문화는 더 이상 마니아들만의 음악이 아니다. 각종 TV 예능을 통해 누구든지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어버린 요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창구로 청춘들이 열광하는 힙합. 약간 힙하게 좀 놀아보려고. 오늘 밤까지 끝날 때까지 놀아요. 국내 유명 힙합 아티스트들과 청년들의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 놀 준비 됐나요? 즐길 준비 됐나요? 그렇다면 다 같이 스웩 넘치게 외쳐볼까요?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취업과 학업, 아르바이트 등 잠잘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청춘들. 젊음이란 무기로 많은 경험을 해야 할 시기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좌절하는 청춘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국내 유명 힙합 아티스트 50여 명과 함께하는 청년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 오늘만을 기다렸다. 고민 걱정 없이 이 시간에 올인하며 힙합 열풍 속으로 푹 빠져들어갈 청춘들. 대낮부터 체력 듬뿍 충전하고 힙합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그 각오가 대단해 보인다. 힙합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힙합은 제 삶이죠. 힙합은 공기예요. 즐기는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막바지 여름 더위에도 한낮부터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로 가득했던 페스티벌 현장.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480분간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먹고 놀고 즐기다 죽자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축제. 2015년도 시작해서 지금 현재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힙합 축제고요. 지금 전국적인 단위로 성장하는 축제입니다. 대구시 청년센터 부스가 들어와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만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청년축제 2018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힙합 공연을 우리 지역 대구의 청년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는데, 힙합과 청년이라는 소재를 콜라보레이션해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축제가 어느덧 하나의 청년 문화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힙합 그리고 청춘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 개성. 남들과 똑같은 건 질색. 내 방식대로 나를 표현하고 꾸미는 건 요즘 청춘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놀러 올 때 이런 데 아니면 언제 있겠다 싶어서. 오늘 컨셉 그냥 빗질이. 힙합을 좋아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12시부터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공연에 살짝 지칠 수도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를 좁히는 아티스트 토크쇼도 진행됐는데, 직업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어쨌든 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 추천. 진짜. 무명 시절의 이야기부터 힙합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던 아티스트들. 가까워질 수 있고 뭔가 더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진지한 질문 외에도 유쾌한 질문도 재밌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미니 운동회가 한창이었는데, 이 게임은 그냥 한 발로 오랫동안 서 있는 게임인데요.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낯선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같이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이 시대의 청춘들. 그리고 시민분하고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뭔가 같이 놀아보자, 네, 오늘을 즐겨보자, 그런 행사를 이제 이벤트를 2시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날고 기었던 체육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껏 날아오르는데, 1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작은 미니 운동회를 통해서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걸 해서 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연 보다가 이제 좀 힘들 때 이런 와가지고 먹고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게임 나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함성을
춤을 지르느라 지친 이들이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즐길 거리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던 대구 힙합 페스티벌. 대구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크게 막 많이 있는 게 아닌데 앞으로 흥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구 사람 아닌데도 참여지 오고 있는데 재밌고 내년에도 또 올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려면 자고로 배를 든든히 채워야 하는 법. 이리 와서 한 입 잡숴봐 라며 유혹하는 음식 냄새에 뭔가에 홀린 듯 이끌려가는 사람들. 공연장 한 구석에서는 신선 노름이 펼쳐졌다. 아티스트를 가까이서 영접하는 것보단 편하게 공연을 보는 게 최고라는 이들이 선택한 이것. 너무 길어서 계속 서 있지 못하니까 좀 쉬다가 이제 다시 나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고 뭐 먹으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축제 현장은 더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좌중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현장감 넘치는 무대. 힙합을 향한 래퍼들의 열정의 스토리와 청춘들의 에너지의 온도가 더해져 축제의 현장은 핫하다 못해 뜨거웠는데 국내 웬만한 힙합 레이블이 모두 참여한 화려한 라인업에 관객들 역시 초흥분 상태. 래퍼들과 한마음으로 모두 가사를 외우는 관객뿐만 아니라 온몸에 힙합 소울을 담아 춤을 추는 사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등 나만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힙합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페스티벌을 즐긴다. 즐길 줄 아는 그대들 모두가 진정한 챔피언. 처음 힙합 페스티벌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스트 뮤직 맥켈레이 너무 잘하는 거 같고 인디고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라인업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가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싱스 마지막에 옷을 던졌는데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퍼포먼스가 아니게 된 거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페스티벌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힙합을 모르는 힙알못이라고 해도 누구든 즐길 수 있었던 대구 힙합 페스티벌. 자유로움과 생생함, 다이나믹이란 공통점이 있는 힙합과 청춘들의 찰떡 콜라보레이션 현장. 다음엔 더 미치게 놀아봐요. 몇 배의 시간, 몇 배의 노력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면발. 정직해서 통할 수 있는 게 이 우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직하면 무조건 통할 수 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화려한 부재료보다 면발과 기본 육수에 집중한 우동 한 그릇. 36년 노하우로 소스와 면발이 혼연일체가 되는 부드러운 수타 짜장까지. 우리 동네 족타면과 수타면의 고수들, 면의 제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면의 제왕을 찾아온 곳은 포항시 유광리에 위치한 우동 전문점. 여기도 호로록 저기도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탱글탱글한 면발의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우동 맛 어떤가요? 면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안 드셔보시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괜찮다. 계속 오고 싶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면은 그냥 일반 면. 이건 고급스러운 면. 손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우동 면발의 비결은? 쫄깃한 면발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이른 새벽 사장님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우동 가게에 재면소라 이름을 붙일 만큼 면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박신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1차 반죽이 한창인데요. 재료는 오직 밀가루, 물, 소금뿐. 잘 섞은 반죽은 숙성을 거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간다는데요. 아니 잠깐, 난데없는 덧버섯 등장? 혹시 지금 반죽을 밟으시는 건가요?
반죽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왜 발로 하세요? 수타면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발로 하는 족타면입니다. 족타면요? 네. 매일 아침 우동면을 만드는 사장님. 손으로 반죽하면 힘이 약해 공기층이 많아지고 기계로 하면 조직이 터질 수 있어서 이렇게 꾹꾹 족타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한 과장 만들 때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갖다가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느끼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발로 밟아야지 무조건 바른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면이 되진 않거든요. 발끝의 감각으로 오늘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고 밟아야 합니다. 반죽에 공기층이 전혀 없을 때까지 밟고 또 밟고 호로록 삼키면 그만인 면발 한 줄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모두 5번의 밟기 과정을 거친 반죽, 촘촘하게 쌓인 모습 보이시죠? 반죽을 발로 밟으면 밀가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공극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사이의 공극이 줄어들어서 쫄깃하고 맛있는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식감도 떨어지고 쫄깃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면이 나오게 됩니다. 족타 반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숙성. 족타 사이사이 총 7번의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것이 면발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일정 숙성 시간하고 정성이 들어가면 충분히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면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라면을 배우고 싶어 방학마다 일본을 찾았다는 사장님. 어느 날 정성스레 만드는 우동을 맛본 뒤 라면이 아닌 우동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일본인 스승에게 우동을 대하는 태도부터 노하우까지 수년간 배운 끝에 본인만의 우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집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죽이 맛있는 우동 한 그릇으로 탄생했네요. 면발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간 사람은 없다는 족타 면발. 손님들이 말하는 이곳 우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묵직하게 막 뭔가 펀치를 맞는 느낌이랄까? 묵직한 타격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간장 우동, 비빔 우동 같은 경우는 진짜 찹쌀떡 먹는 그런 쫀득쫀득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면이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제가 밀가루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5시간의 정성으로 만드는 족타면. 우리 동네 우동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하면서 우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면의 제왕을 만나러 온 곳. 볼 때마다 설레는 짜장면과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중국집. 중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소스와 하나 되는 면발이죠. 여기 면발이 진짜 끝내줘요. 속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잘 술술 넘어가니까 괜찮네요. 이 집은 수타면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수타면의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달달한 짜장면에서도 얼큰한 짬뽕에서도 제 역할 톡톡히 해내는 수타면. 부드럽고 쫄깃한 수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수타면의 주인공.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면을 만든다. 36년 노하우로 면을 뽑는 이동원 주방장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뽑아내는 수타면. 그 반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과 소금을 비율을 잡아서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대도 안 되고 너무 지려도 안 되고 물 배합, 그다음에 소금 양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숙성을 마친 반죽으로 본격 수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처럼 쭉쭉 늘어나고 가늘어지는 면발. 수타면을 제대로 뽑는 기술은 한두 해 만에 되는 게 아니라죠. 수타면은 새가 날개를 펴고 새가 양날개를 펴고 날아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날아갈 정도로 면을 공중에서 갖고 놓으면 아주 면발이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나옵니다. 그 밀가루 용량에 드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힘이 과열이 되지만은 그때 힘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인대가 나간다든지 뭐든지 자연스럽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면은
아주 면이 고르게 쫄깃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양손 안에서 면을 늘리는 동안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고 덕분에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지는 게 수타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술처럼 휘리릭 휘리릭 어느새 면발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을 치고 반죽을 하고 면을 가락을 낼 때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면을 삶아주고 이제는 짜장과 짬뽕을 볶을 차례. 화끈한 불맛까지 더해진 선압 짜장면과 차돌박이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입맛 당기는 비주얼에 놀라셨나요? 수타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르고 쫄깃한 면발에 두 번 놀라실 겁니다. 소스와 착 감겨 중국 요리의 안성맞춤인 수타면. 뛰어난 수타면을 제대로 선보이기 위해 짜장면 종류만 무려 5가지. 고객님들 입맛이 변해가고 맵게 드시는 분, 순하게 드시는 분, 때려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 여러 부분들의 손님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짜장을 이렇게 지금 메뉴에 추천하고 있고 조리실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타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입안 가득 쫄깃한 면발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면 요리의 유혹. 수타짜장, 수타짬뽕의 맛은 어떤가요? 다른 데는 이제 면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인데 면은 이제 각자 이제 면이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래 넘어오니까 먹는 게 좀 덜 부담스럽고 약간 이게 면이 좀 더 굵다 보니까 양념이 묻어나오는 것도 좀 더 많고 씹는 맛도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 내공의 고수가 만드는 수타짜장. 우리 동네 짜장면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족타면과 수타면. 만드는 방식과 메뉴는 달라도 면을 만드는 정성과 기본을 지키는 철학만큼은 꼭 닮았습니다. 우리 동네 면의 제왕들이 정성으로 만드는 한 그릇. 맛보러 가실래요? 미국 아재 마이클이 가는 곳은 언제나 웃음 가득. 애주가 마이클이 전통주 맛에 흠뻑 빠졌다는데요. 술 읽는 소리가 가득한 사천으로 떠납니다. 예부터 물맑은 고장은 술맛도 좋다고 하죠. 이 마을엔 15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술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마이클 오늘따라 더 싱글벙글인데요. 워썹 감독님, 우리는 오늘 한산 소곡주를 마시는 거 하러 갑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감독님.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할 거야. 글쎄요, 그렇게 쉽게 술 맛을 보여줄까요?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소곡주 담그느라 바쁜 한산면. 한평생 소곡주와 함께한 명인의 부엌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곡주 명인 찾으러 왔는데 혹시 맞으세요? 네, 맞아요. 5대째 이어져 온 소곡주 양조법을 지키고 있는 오희열 명인입니다. 네, 제가 술맛 보러 왔는데 술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술을 하려고 꼬두밥 쪄가지고 이놈이 술을 해야 돼요. 밥이요? 네, 술밥을 찌야 찹쌀 술밥을 쪄가지고 술을 냉그려요. 마이클이 술밥을 알까요? 소곡주를 빚기 위해선 먼저 서천에 무공의 찹쌀을 실을 앉힙니다. 깨져 소당 빠게. 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넣어야 치고 익어요. 오. 소곡주 맛보러 왔다가 나무꾼이 돼버린 마이클. 마이클에게 전통 방식의 양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궁 위에 불을 지피셨다고 하니 잘해봐요. 막대기 올세요. 여기서. 아, 이 친구? 어떻게? 그게 막대기요? 이거 막대기 아닌가요? 하는 거요. 밥. 어머, 막대기 찾다가 부엌 태우겠어요. 우리 막대기 그게 있어. 이거요? 아. 그건 삽이야. 막대기도 누르면 이게 이게 막대기.
그 막대기 참 어렵게 찾았네요. 27에 서천으로 시집와 시아버지께 소곡주 양조법을 배운 명인. 예나 지금이나 고두밥 안 칠 때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오래 떼가지고 숯밥이 폭 익어야 술이 잘 돼.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려? 시간은요? 이제 불 때 익기 나름이지. 싸게 떼면 금방 익고 이렇게 늦게 떼면 늦게 익고. 한산에 맑은 물과 기름진 찹쌀로 지는 고두밥. 소곡주의 중요한 재료인데요. 은은한 아궁이불 위에서 고슬고슬 익어가는 중입니다. 다 쪄졌으니 한번 열어볼게요. 네. 으르짜. 와. 이놈하고 술 한잔 먹으면 맛있어. 갓 지은 고두밥은 그냥 먹어도 혀에 착 감기죠. 먹어봐, 맛있지. 어떻게? 손으로? 네, 손으로. 안 뜨거운? 안 뜨거. 마이클 눈이 더 커졌네요. 이제 고두밥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성껏 지은 고두밥만큼이나 소곡주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마이클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어머,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소곡주를 만들고 있는 큰아들. 밀가루 반죽처럼 보이는 재료를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아, 예. 들어오세요. 네? 여기 지금 소곡주 빚는데 가장 중요한 누룩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밀로 빻아가지고 발로 디뎌서 이렇게 이제 뜨거운 데서 띄웁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요? 이게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좋은 누룩을 얻기 위해서 직접 밀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소곡주의 맛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렇게 어머니에서 아들,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힌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혼합해주는 우희열 명인. 소곡주엔 생강, 들국화, 의외의 재료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 소곡주에다가 네, 재료, 그 들어가는 재료. 고혈압, 저혈압이 좋다 해서 들국화를 써요. 이거 엿기름. 예? 엿기름. 엿기름? 네. 이 잘 삭으라고 엿기름. 이건 콩. 오케이. 메주콩. 그리고 이건 생강. 술 빚는 과정 하나하나 명인의 깊은 지혜가 느껴집니다. 근데 어머니, 예. 이거는 이미 해놓은 술 아닌가요? 이거 미슬이라고. 미슬? 미슬. 밥 있잖아. 예. 밥에 먹는 쌀. 빵거 가지고 사흘만이 나흘만이 이제 개야. 뽀글뽀글 개면 그러니까 찹쌀 이렇게 빵거가 저기 쪄가지고 해요. 찹쌀을 쪄가지고. 물만 넣으시는 거 아니고 이거 미슬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물로만 난 못 먹어. 밑술부터 들국화까지 모두 서천에서 얻은 귀한 재료. 골고루 섞어줘야 숙성도 잘 되겠죠? 맛있는 냄새죠? 맛있는 냄새. 술도까지 눈앞에 등장하니 술 좋아하는 마이클. 눈을 못 뗍니다. 정성스럽게 해서 이제 부정 타지 말라고 이렇게 꼽아요. 자 이거라. 한국 생활 8년. 그동안 소주, 막걸리는 즐겨 마셨지만 소곡주는 처음이라는데요. 마이클, 오늘 담근 술 맛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런데 어쩌죠? 한산 소곡주는 100일 동안 숙성을 시켜야 제맛이 납니다. 다행히 5월에 빚은 술이 제대로 익었다네요. 와. 그럼 이건 딱 100일 되는 거예요? 100일 다 돼서 술이 다 익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100일 된 술떡 맞나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보입니다. 마이클도 당황스럽죠? 술 빚을 때 비빔밥이 되게 비볐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발효되더라도 술은 밑에 있고 술 주박이 위에 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빼요? 네, 요거를 이제 헤쳐가지고 용수를 박을 거예요. 아, 뭐 필터로? 필터? 네, 이제 용수락에서 대나무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선인들이 만든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먼저 술찌개매부터 걷어냅니다. 오! 와, 몰키로! 오! 정말 대나무로 만든 용수를 술독에 박으니 신기하게도 잘 익은 술이 떠오릅니다.
어떤 화학 첨가물 하나 넣지 않고 시간과 자연으로 빚어낸 전통술입니다. 막 걸러낸 맑은 소곡주. 마이클, 입맛 따시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완전 커피 필터 같아요, 이거. 네, 진짜 맛있겠는데. 네. 혹시 한 입은 먹어도 될까요? 아, 수상 봐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케이. 오늘 고두밥 짓느라 땀 좀 흘렸으니 술맛 당연히 봐야죠. 전통주 중 가장 오래된 술로 기록돼 있는 한산 소곡주. 백제의 왕실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술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이클이 주도를 하네요. 특이하네요. 예, 다망색이죠. 이거 막걸리 색깔이 날 줄 알았는데. 예, 이건 약주입니다. 탁주가 아니고. 오! 맛이 어떠세요? 이건 짱인데요? 아, 그래요? 정말. 네. 와, 누르게 향이 되게 세요. 예, 그렇죠. 오. 달짝지근하시죠? 아까 그 꽃 들어가 있는 것도 나오고. 예. 오. 국화. 콩맛도 나오고. 이야. 오, 저거. 어머니의 손맛도 나오고. 이야. 뭐 되게 맛있는데. 한줌 먹어야지 속이 따뜻하네. 그럼 원래 이 술을 먹으면 이걸로 먹어야 돼요? 네. 이제 미나리 부침입니다. 여기 들국화도 청열 해독이 양리작용이 있잖아요. 술에도. 근데 이제 미나리로서 수치 해소하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달짝지근한 소곡주에 상큼한 미나리 부침. 이거 괜찮은 조화인데요. 네, 어머니가 아까 뭐였다고요? 안전뱅이? 이거 안전뱅이 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아, 전통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한양으로 이제 과거 보러 갔던 선비가 한산 주막이 들러가지고 술맛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 술맛에 반해가지고 과거 날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막이 주저앉아가지고 이순양변을 포기하고 낙향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안전뱅이. 네. 안전뱅이. 드셔보시죠, 안전뱅이 드시는지. 네. 우리는 선비요, 선비. 네.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한산변에만 60곳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늘면서 더 바빠진 어머니와 아들. 모처럼 기분 좋게 술 한잔 한다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술을 만든 거 배웠어요? 옛날에 시집와서 다 시집와본 게 우리 시어머니가 이 수옥주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배우셨어. 와, 그래. 술을 잘하셨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백제시대부터 계속 며느리로 해서 지금 계속 전수된 겁니다. 백제부터 여태까지 이 술이 계속 나왔나? 1500년 동안. 와,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아, 저는 이제 어머니의 명예에 손상 가지 않게끔 술을 맛있게 잘 빚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한 말이 있는데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술 마시러 가자. 향이 좋아 한 잔, 안주랑 잘 어울려서 한 잔, 술 빚는 정성의 감독에 또 한 잔. 마이클, 촬영 끝났다고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좀 말려봐요. 아, 진짜 일어나야겠다. 어휴. 피디님. 일어나지도 못해요. 안 되겠네. 이거 평택까지 대리운전 시켜줘요. 이날 마이클은 한산 소곡주가 왜 안진뱅이 술로 불리는지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못 말려요, 정말. 잊혀진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골목마다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동네 책방. 광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숨어있는 우리 동네 작은 서점들. 책만 팔던 공간에서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들이 넘실대는 그곳, 우리 지역 책방에 똑똑똑 문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책방을 향해 지산동으로 달려가 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 길목에서 아기자기한 책방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책으로 벽을 가득 메운 이곳에선 오래된 책 향기가 솔솔 피어납니다. 사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한 권 한 권 모았던 책이 어느덧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약 7,000권 정도 책이 됐고요. 이 책을 어떻게 다른 분과 공유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을 생각하다가 많은 주변 분들이 책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삶에 지친 분들이 이 책방에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조언을 해주셨고요. 책을 중심에 놓고 해볼 수 있는 걸 모두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식사도 가능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는 맥주도 한 잔, 와인도 한 잔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는 저희의 소망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방이 작은 해방구가 되길 바라는 책방지기. 광주엔 소규모 서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군요. 지금 이런 책방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이유는 아마도 취향의 공유, 또 위로받고 싶어하는 지친 현대인들의 그런 심리가 책방에 오므로써 조금 위로받을 수 있다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들이 작은 책방에서 삶의 위안을 받고 갑니다.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공간. 나만 알고 있는 숨어있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별공이 만들어주는 별공방에 차 한 잔이면 그날의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여기를 오면은 저런 책도 있었네 라는 책을 뽑아들게 되고요. 그 책을 결국은 이제 구매까지 연결하게 되는 그런 경로가 여기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책방, 그리고 독특한 음식, 나한테 힘이 되는, 힐링이 되는 음식, 그리고 여기 몇 번 오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단골이니까 서로 또 눈인사하면서 새로운 이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책방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술을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다는데요. 와, 술과 책이라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이렇게 술 한 잔과 책 한 구절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사실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집도 아니고 또 나의 다른 공간도 아닌 저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술책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쉼이 있는 책방을 뒤로 한 채 두 번째 책방으로 출발합니다. 한때 광주의 핫플레이스 충장로 5가. 이곳에선 어떤 책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래된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책방과 마주쳤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엔 책방지기의 책들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서점과는 좀 다른 책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책들이 많아요. 주로 5.18 문제라든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증언집, 이런 것들이 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주로 서점에 와서 놀라시는 분들은 주로 7, 80년대 사회과학 서적들을 보고 갑자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눈을 반짝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 바로 여기 계시네요. 아까 집 바뀌어보니까 저 책은 좀 사고 싶은데 하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추억으로만 갖고 있지, 그거를 지금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것들을 잊고 살았다 하는 느낌을 조금 브랜드를 상기시켜줘서 고맙다는 느낌. 잊혀진 과거, 소외된 진실을 책으로 전하고 싶은 골목 서점. 책방지기의 색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서점 큐레이션에는 한 권 한 권 그녀의 생각들이 묻어납니다.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던 그녀는 책 한 권으로 인해 고향인 광주의 책방을 열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 책을 알리고, 형제복지원 사건도 알리고 싶고, 책을 좀 기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들 리서치가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기증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밑줄 쳐진 책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이러이러한 작가님, 이러이러한 배우님이 기증해 주신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키워드를 보내주시면 만약에 10만 원을 보내주시고 키워드를 뭐 만약에 여성, 광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책을 골라가지고 보내드려요. 아, SNS에서 책을 판매하는 동네 책방이구나. 방식이 참 독특하네요. 10대부터 80대까지 취향을 공유하는 동네 책방. 문학 이야기로 꽃피우는 사랑방입니다. 동네 서점이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사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동네 서점은 따뜻해요. 표지도 예뻐요. 네,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 광주에는 중요한 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녹두 서점이라든지 또 김남주 시인이 열었던 카프카 서점이라든지 또 뭐 청년 글방이라든지 그곳은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고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 우리 이 도시 광주라고 하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고 함께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충장로에서 차로 20분 옹기종기 주택가가 모여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심을 저격하는 감각적인 서점이네요. 저희가 그 친한 동료들이 3명이서 같이 사실은 작업실 이렇게 마련을 할까 하다가 같이 다 책을 좋아하고 해서 그럼 우리도 동네 책방을 해볼까 해서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들, 뭐 취향에 맞는 책들 모아서 서점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책을 팔죠. 책을 팔지만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필사 모임이랄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동네 책방. 늦은 퇴근길에 이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네 작은 책방에서 시 낭독회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작은 서점과 시 낭송회라니. 설렘 가득한 가을밤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럼 저희도 시를 감상해 볼까요? 당신 사서함에 내 시를 편지처럼 꽂아 놓을까? 매일 접혔다 펼쳐지는 약속은 꽃의 마법. 좀 아픈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뭐 사랑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면 뭐 들려주실 수 있는지 혹은 이 작품을 감상? 네. 없으시다면 굳이. 동네 책방은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직접 이 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영감을 가지고 썼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좀 더 와닿고 친근하고 이런 의도였으니까 나중엔 좀 더 이거에 집중해서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설명이 돼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5분의 시간 혹은 다섯 걸음 정도의 관심이면은 주변에 충분히 싸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끌벅적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축제 현장. 어깨가 들썩이는 음악도 있고 그런데 여긴 책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책방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준비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책의 축제입니다.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본적으로 마켓도 있고 책을 이야기하는 강연도 있고 책을 노래하는 음악도 있고 전시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전라도 20곳의 작은 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북페스티벌 오늘 산책. 걷고 보고 느끼고 즐기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책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제 서점을 가셔서 베스트셀러들만 이제 자주 찾게 될 텐데 이게 이렇게 개인 서점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좀 낯선 책인데도 좋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작가와 이제 좀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 프로그램을 통해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어우를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었던 것보다 올해 오니까 사람들도 훨씬 많고 좀 많이 정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음악과 책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니까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골목길 끝에서 마주쳤던 우리 동네 책방은 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작은 책방. 일상 속의 지친 마음을 달래러 잠시 쉬었다 가보면 어떨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죠. 여기 더불어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진의 형제들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부지런한 농촌의 아침. 꿀벌도, 호기심 많은 나비도, 농부 신성원 씨도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일홍이에요. 이거 이제 향은 없어요. 근데 이게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면은 잘만 보관하면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귀농 3년차 성원 씨의 하루 일과는 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꽃 따고 작업하고 누가 알려주기보다는 자기가 겪어보면은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고성에서 10년간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접고 16년도에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집에 넘기네. 하긴 12시는. 이거 생각도 안 했어, 우리는. 우리는 이제 도시로 좀 편히 살아야지. 시골에 살면은 힘들어. 시골 사람들은 거운다 다 나가기를 바라지 농사 짓고 싫어해 다 부모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양봉을 배우고 꽃을 기르며 자연스레 농부의 삶을 체득해가고 있는데요. 그가 농부의 삶을 결심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형이 가족 곁을 떠났어요. 사고로 이제 가족 곁을 떠났는데 그 떠나는 시점에서 부모님이 좀 약간 사고가 좀 많이 나셨어요. 일하시다가 하우스에 떨어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깨 파열이 다 일어나시고 농사일을 못 하실 정도로 이제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말렸고요. 굳이 지금 내려갈 필요 있겠냐, 나중에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집이 더 저는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앞길이 보장된 군인의 삶을 뒤로하고 그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농부의 삶은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줬는데요. 네,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도 이제 필요하니까 시골로 내려올 텐데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재밌어질 거고. 옛날 군대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적으로든 몸적으로는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여유로워요, 좀. 꽃도 쪼글쪼글해요. 농사의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쪼글하지 않냐? 사람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늘상 몸이 고된 것을 택하는 부모님이 안쓰럽지만 넉넉한 그 마음 씀씀이도 배워가는 성원 씨입니다. 먹을 것만 하니까 먹을 것만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어요. 이게. 그냥 먹을 만큼만 하고 벌 위주로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몸고생하기 왜 지금 많이 심어가지고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현 사람 있으면은. 하라고?
아니 이게 되라고 있어? 닫아? 꺼버려? 아니 꺼!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진짜 힘들었던 건 진짜 말 그대로 외로움이었어요. 진짜 외로웠거든요. 왜냐면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냐 보니까 부모님 세대와 제 세대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부모님이 추구하는 게 있고 제가 추구하는 게 있고 이 마찰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또래를 찾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성원 씨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분리해서 고철은 고철대로. 고철 모아놓으면 이제 고철은 그냥 부르면 가져가니까 그걸 그냥 날짜로 진짜 해야겠네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순창해왔지만 이보다 마음이 잘 맞을 수 없다는 청년들.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오진의 멤버들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지역에 소득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원들 뭐 일이 있으면 같이 와서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나로 말할 것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형제들이 생기니까 서로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즐거울 때 즐거움도 나누고. 오진의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니까 많이 외로움이 좀 사라졌죠. 왜냐면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느낀 거고 저 사람도 느끼고. 오진의 형제들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 서현국 씨는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복숭아 농사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혀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저는 귀촌 8년 차고요. 이제 전업농으로 들어간 지 3년 차.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끝나고 오면 부모님 도와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농은 3년 차지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는 거는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냥 늘상 해왔던 걸 그냥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농산일에 귀농을 결심하면서 발로 뛰며 알게 된 농업인의 길. 이제는 나름 농산일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걸고 살짝 돌리면 이쁘게 들어가요. 돌려. 6월부터 이제 농업 준비를 하게 된 이제 1년차 초보입니다. 놀러 오다가 자주 이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휴가철이라든가 그럴 때 문득문득 이제 제가 생각났을 때 왔었던 곳이 여기였고요. 이 친구 도움을 받으면 제가 생각했던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대를 이어 흑염소를 키우는 귀촌 2년차 김선택 씨. 폭염에도 혹한에도 흑염소의 식사 시간은 꼬박꼬박 지킵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환경에서 이게 동물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도시 생활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맘 먹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마음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제가 추구했던 거는 그 자연과 벗삼아서 있을 때 제가 마음이 평화롭고 더 즐거웠고 행복했거든요. 그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제 농부들이 많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더 행복한 농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훑으면 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냥 먹어봐. 약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친환경이니까 상관없어. 살짝 써. 아, 크네. 살짝 쉰 게 아니네, 형님. 많이 크네. 근데 맑아지네, 정신이 형님. 이거 먹으니까. 정신이 확 드는데? 농약을 친 작물을 먹으면 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농약을 치면은 솔직히 농약을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그 농약을 치는 당사자거든, 농부거든. 그긴 하죠. 나는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안 칠 뿐이야. 건강을 위해서? 나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오형제의 만남은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귀농 청년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걸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귀농이나 이런 걸 바라볼 수 있고 교육 또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귀농 정책을 펴고 있는 순창에 약간 신뢰가 더 갔었어요. 이 여기서 집이야? 먹어도 되죠. 이건 아론이야. 이게 다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처음 그때 먹었던 거 많이 다를 거야. 이거 진짜 세상에 사과버린 것 같아. 이건 사과인데 사과는 무척 달아요. 특유의 향이 나긴 해, 나야 다. 이 상태로 빵에 발라먹으면 이 상태로 굉장히 훌륭한 메뉴 같은데. 그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촌이라는 곳이 청년들한테 이루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발을 모아서 함께 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아직 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논하기에는 당장에 보여지는 유형의 것은 없어요. 처음에 누구나 다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뭔가 도움을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가려운 부분에 조금이라도 사이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길입니다. 굳은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형제들. 오늘도 오진의 오형제의 하루가 기분 좋게 저물어 갑니다.